한편 아이들에게는 그야말로 별천지 같은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없는 장난감이 없다는 동대문 완구 골목인데요. 알록달록 동심을 유혹하는 장난감 천국. 이렇게나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도 오매불망 흔들림 없이 좋아하는 장난감에 푹 빠져 집중하는 아이들. 너? 저마다 좋아하는 장난감은 다를지라도 하나만 고르기 어려운 건 불변의 이치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주사기 공원. 애가 몸살이 나는데 잘 잠도 안 싸러 자. 가고 싶어가지고 네. 전날에 네, 잠도 못 자요. 잠 못 잤어요. 공룡이 어마어마해요. 공룡이 여기 이게 다 진열은. 한 해 1조 5천억 원 규모에 이른다는 국내 완구 시장. 하지만 이 중 60%는 수입 완구가 차지하고 있답니다. 해가 갈수록 국산 완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국산 실지 만드는 공장에서 들어오는 저희 제품들은 뭐 한 10% 정도도 안 돼요. 우리나라 공장 하나씩은 장난감 만드는 사장님들이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 완구 시장을 사수하고 있다는 이곳. (1980년대) 장난감 금형을 만들던 자그마한 회사에서 출발해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답니다. 수십 년의 지난 역사를 말해주듯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로봇 장난감부터 요즘 유행하는 아기 상어 인형과 각종 작동 완구들까지 수천 종 이상의 장난감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군요. 수입 완구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당당히 국산 완구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장난감 공장의 하루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생산 공정의 시작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완구를 기초 작업에서 사출하는 데입니다. 먼저 기중기를 이용해 장난감을 찍어낼 금형부터 옮기는 작업자. 룰렛 몸체요. 아, 해적 룰렛 몸체예요, 네, 이게? 해적 룰렛 몸체. 아, 금형인 거죠? 네, 금형. 원통에 차례로 검을 꽂아 나가다가 해적 인형이 튀어나오면 벌칙자로 뽑히게 되는 룰렛 게임. 그 중에서도 먼저 바로 이 원통 부분부터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금형 상판이고요. 네. 이쪽이 금형 하판입니다. 위아래 두 개의 금형이 한 세트로 서로 맞물리는 구조. 금형과 금형 사이의 좁은 틈새로 원료가 흘러들어가 그 모양 그대로 장난감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리라고 하는데요. 금형 수가 꽤 많아 보입니다. 여기 있는 금형은 50종류 정도 있고요. 여기 아니고 본 공장에 한 3,000가지 정도 금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에서 3년 가는 상품도 있지만 6개월에서 1년 가는 상품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이곳에 나와 있는 50여 가지의 금형들은 최근 들어 가장 잘 나가는 히트작들만 모아둔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앞서 금형을 교체하는 일도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가장 큰 건 한 세트에 최대 500kg까지 나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데요. 오케이. 무거운 금형을 기계 안에 잘 안착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작업자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볼트가 너무 세게 잡아보면 볼트가 부러지고 네. 너무 약하게 하면 금형이 처지는 수가 있고. 그야말로 신중을 기하는 작업. 사출 기계예요. 그래서 재료를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 스크류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리로 나가가지고 여기 금형으로 들어가가지고
사출 성형시켜 주는 거예요. 제품을 성형시켜 주는 거예요. 사출 성형 방식은 플라스틱 원료를 뜨겁게 가열해 녹인 다음 금형 안에 고압으로 쏘아주고 고압 상태 그대로 냉각시킨 다음 배출시키는 방법이랍니다. 잠시 후 사출 성형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뒤를 이어 기계 앞쪽 스크루 부분과 금형의 주입부가 체결되자 곧바로 제품이 찍혀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계속해서 불량품만 쏟아져 나옵니다. 깨져 있어요? 깨져 있는 게 아니고 금형이 차갑기 때문에 이 성형이 다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금형 온도가 제품이 구성이 다 맞아야 제대로 성형이 됩니다. 230도에서 한 270도. 그러니까 금형 온도가 200도 이상 올라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시제품을 뽑아내야 한다는군요. 그 사이 작업장 한편에서는 다음 작업을 위한 원료 배합을 준비하는 두 사람. 하얀색의 플라스틱 칩을 한가득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해적 룰레 찍을 재료인데요. 이거 재료명은 HIPS고 무동 무치에다가 애들이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국내에선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유해물질 안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데요. 기본 원료에 또 다른 칩을 함께 섞어 배합을 해주는군요. 밤색 알갱이는 마스타비치라고 하는데요. 재료의 2.5% 함유하면은 밤색 색깔이 전체가 나옵니다. 고체 알료인 마스터 배치 역시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을 해야 한답니다. 재료가 한데 잘 녹을 수 있도록 골고루 섞어주는 작업자. 잘 배합된 원료는 곧바로 사출기 속으로 투입됩니다. 이제 고온으로 녹여주기만 하면 작업 준비가 모두 끝이 나는데요. 잠시 후 사출기가 가동되자 이내 걸쭉한 형태의 플라스틱 수지가 기계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번에 ABS 찍은 재료하고 한백 찍은 재료하고 섞여버리면은 깨져버려요. 생산하는 제품이 바뀔 때마다 반복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지켜본 이후에야 본 제품이 찍혀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붕어빵을 찍어내듯 금형의 모양과 무늬까지 그대로 복제되어 나오는 룰렛 몸통.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 부품들까지 다 찍어내려면 갈 길이 멀답니다. 그럼 사출은 이건 몇 개나 해야 돼요? 몸통도 있고 부품도 있고 스프링도 있고 볼트도 있고 20가지 정도 됩니다. 룰렛이 500개라면 그에 따라 나오는 부품들은 무려 2000개라고 하는데요. 해적 룰렛 탑입니다. 온종일 사출만 하기에도 하루 해가 짧습니다. 그 시각 사무실 한편에선 디자이너의 손길이 분주해 보이는데요. 한창 샘플을 제작하는 중이랍니다. 금형을 만들기 위해 이미지를 보고서 3D 작업을 하는 거예요. 틀을 만들려면 모형이 필요한데 금형 한 세트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데만 7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 들어간다고 하니 실제 금형을 제작하기 전 샘플부터 만들어 제품의 성능과 시장성을 확인해보는 작업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3D 프린터 덕분에 샘플 제작 자체가 훨씬 쉬워졌답니다. 작은 피규어 장난감 종류는 유행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수십 년 전 이런 로봇 제품을 만들 때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이랍니다. 이거는 메칸더브이고요. 86년도에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상품이고
TV 보고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그 사진만 보고 상품을 개발을 했어요. 2D, 3D로 다 도면화시켜서 상품을 개발하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진이나 그림 형태만 보고 상품을 개발했죠. 93년 최고의 히트작이었던 이 로봇 역시 직접 원화로 그려 금형을 제작한 뒤 상품으로 제품화시킨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제품을 보면은 사자, 대표 작업자에게는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같은 로봇. 예, 그때 당시에는 이 팔이 발사가 됐어요. 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아, 93년도에요? 예, 지금 가치로 오면은 뭐 40만 원, 50만 원. 오. 심지어 새벽부터 공장 앞에 줄을 서 사갔을 만큼 품귀 현상까지 빚었다는군요.